정보 활용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PPT 화면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물 내용을 좀 이해하고 자료 검색, 그리고 그러한 자료들 중 오프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이용,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이용 방법, 그리고 우리 도서관이 갖고 있지 않는 미소장 자료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 방송대학교 홈페이지에 오시면 학교 공지를 통해서 과제물 시험 공고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도 살펴보실 수 있고요. 제출 기간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일단 여기에 보시면 과제물 표지도 붙여 놓았고 2학기 과제명에 따른 과제물 내용을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과제물 작성법 관련된 PDF 자료도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다루고자 했던 인간과 사회의 과제 작성 지시사항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과제 내용을 보기 전에 그 과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룰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유형을 부여하고 그 중에 자유롭게 하나를 골라서 과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용지 분량을 4배 내외로 제한하고 있으며 인용 시 인용 출처를 반드시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일 준수 등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요. 참고 문헌도 기본 교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주어진 유형을 살펴보면 4가지 유형 A, B, C, D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통해서 가장 기본 키워드를 추출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A 유형에서는 일상생활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먼저 띄고요. B형 부분에서는 우리 사회, 한국, 그리고 시민사회 이런 키워드를 추출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형을 통해서는 한일관계 키워드가 눈에 띄고요. D형을 통해서는 자민족 중심주의라고 하는 특정 단어가 눈에 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과제물에서 주어진 가장 기본 키워드가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키워드를 검색을 통해서 추가 연관 키워드를 확보하는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선행 연구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들을 거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키워드를 찾아서 검색을 하실 때 그 내용을 읽으면서 더 추가적인 자료에 접근하실 수 있는 과정이 되시는 거고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한 게 단순히 작성을 한다고 해서 배움의 끝이 아니라 그 작성을 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 자료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이미 교육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것 자체가 배움의 과정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키워드를 찾아감에 있어서 기존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더 많은 키워드, 더 정확한 키워드로 접근이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제 작성 시 지금 그 인간과 교육도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니까요. 인간과 교육과 관련된 또 인간과 사회에서 들었던 내용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9월 16일 강의도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료 검색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아까 기본적으로 제시된 그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방송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접근해서 검색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송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들어오셔서 로그인 하시는 방법을 좀 안내를 드리면요. 방송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는 방송대 홈페이지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검색 포털을 통해서 방송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들어오셔도 되시고요.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 URL을 알고 계시면 직접 URL을 입력하셔서 들어오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실 때 회원가입을 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송 때 홈페이지와 동일하다는 걸 기억하셔서 동일한 로그인 계정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보통 유료 자료들을 많이 이용하시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근하시게 되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학우님들은 댁에서 이용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이럴 때는 학예 접속이 필수라고 할 수 있고요. 도서관 홈페이지 창을 로그인된 상태로 열어두고 계속 이용하셔야 유료 자료들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관 자료를 검색하는 데 있어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나오는 소장 자료 검색과 통합 검색의 구분점을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들어와서 검색창은 확인을 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 수가 없으실 수 있으세요. 그럴 때 이 두 가지 구분점을 말씀을 드리면 소장 자료 검색의 경우에는 한정된 범위의 소장처와 자료 유형 범위 내에서 검색을 하고요. 통합 메타 검색은 원하는 정보원 자료 유형을 선택해서 맞춤형 그리고 좀 더 넓은 범위의 일괄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검색 조건에 맞는 자료 검색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되십니다. 가령 내가 지금 적정한 자료에 한두 권의 자료만 필요하시다고 하면 소장 자료 검색을 통해 내가 원하는 도서관에 있는 페이퍼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만약에 지금 짧은 기간 안에 많은 학술지 논문을 통해 자료들을 열람하시고 보셔야 한다라고 하면 통합 메타 검색이 조금 더 그 상황에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장 자료 검색 화면을 좀 살펴보시겠는데요. 다음과 같은 화면을 통해서 소장 자료 검색에 접근이 가능하시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소장처 제한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내가 주로 이용하는 지역 대학의 도서실 또는 중앙도서관을 소장처 제한에 걸어두시면 내가 자주 다니는 그 도서관에 반드시 있는 자료들만 검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많은 자료들 중에서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실 자료만 걸러낼 필요가 없다라는 점, 이 점 팁으로 하나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바구니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고 한 켠에 담아두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바구니 넣기를 통해서 담아둔 자료를 바구니 보기를 통해 한꺼번에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자료들의 청구기호나 이런 걸 한 번에 출력하실 수 있으니까 팁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소장 자료 검색을 하다 보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얻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검색어를 넣고 나서 나오는 결과값에 관련어 부분을 통해 검색어를 확장해서 조금 더 추가 검색어를 확보해서 검색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상세 정보를 보기를 원하실 때는 책 이름, 서명을 클릭하시어 세부 정보에 접근하실 수 있는데요. 나온 세부 정보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으십니다. 맨 위 상단의 서지 정보, 즉 그 자료에 자료를 구분하는 기본 정보들, 책 이름, 저자, 출판사, 출판 연도 같은 자료의 고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아래 하단에서 소장 정보라고 하는 우리 방송대 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그 자료실 그리고 그 현재 도서 상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 게 대출 가능으로 되어 있는 자료들만 이용이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확인하시고 도서관을 방문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청구기호. 이 청구기호를 적어가지고 서가에서 자료를 찾으시게 되는데요. 청구기호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집을 찾아가기 위해 주소를 들고 가듯이 이 청구기호를 통해서 그 많은 서가 내에 그 자료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자료 검색이 가능한 소장 자료 검색이 있는가 하면 더 넓은 범위에 선택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통합 메타 검색이 또 있고요. 이 통합 메타 검색을 통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우리 방송대 중앙도서관이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선별해서 그 안에서 검색을 일괄 검색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검색 결과들이 연결돼서 보여지고요. 풀텍스트를 클릭해서 원문 보기까지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장 자료 검색과 메타 검색, 그리고 그 가장 최종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검색 방법이 리스인데요. 리스를 통해서는 우리 대학이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원문 보기 링크, 그리고 우리 대학 외에 우리 대학을 포함해서 국내 타 대학들을 포함한 국내 전 대학들이 갖고 있는 소장 여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타 대학에서 갖고 있는 것을 복사 신청까지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 검색은 검색 부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스 검색에서는 결과내 재검색을 통해서 여러 검색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과 같이 한일 관계로 1차 키워드를 넣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위에 결과내 재검색의 체크박스 한 뒤에 2차 제시어를 넣고 검색을 시행하시면 다음과 같이 검색 결과가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쉬운 결과내 검색을 통해서 단계별로 내가 원하는 검색 결과에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뒷부분에서 시연하는 부분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소개드리고 싶은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리스를 통해 국내에 있는 전 대학의 자료들을 확인하고 한 곳에 담아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리스가 제공하고 있는 내서재 기능이고요. 이 내서재 기능은 활용하시기 전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상단에 제 이름으로 로그인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리스를 저희 그 방송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대 계정으로 이용하셔서 원문 보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을 통해 내 개인 계정을 만들고 소속기간을 방송대로 두셔서 필요하신 경우에 소속기간 이용자로서 내서재 담기 기능, 복사 기능을 다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점 참고로 하시고요. 내서재 기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한번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다음과 같이 내가 필요한 자료를 선택한 다음에 내서재 담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내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책장에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운 내용일 수도 있고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다가오실 수 있지만 몇 번 해보시다 보면은 벅스뮤직 같은 걸 이용하실 때 폴더 만들고 그 안에 담으셨던 거 충분히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더 쉽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내서재 기능을 담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참고문헌 작성에 필요한 서지 정보 추출이 가능하신데요. 내서재에 담아놓은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원문 보기를 실행하거나 서지 정보 추출을 통해 참고문헌 일괄 작성이 가능하십니다. 이 부분은 뒤에 시연을 통해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화면을 잠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방송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제가 로그인을 했는데요. 아마 방송대 홈페이지
이미 로그인한 상태에서 중앙도서관 바로가기를 따라오셨으면 이 로그인이 자동으로 되어 계실 겁니다. 네, 저같이 바로 직접 들어왔을 때는 로그인을 별도로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 방송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리스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한국방송통신대 직접 접속님이라고 해서 우리 기관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원문 보기가 다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내서재 기능이나 여러 그 복사 신청이나 이런 더 나아간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회원가입과 개인 계정 로그인은 필수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로그아웃을 하시고요. 다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계정으로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로그인한 상태에서요. 요번에 그 과제물 큐레이션에서 인간과 사회 A, B, C, D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인간과 사회 A의 추천 참고 자료 목록이라고 해서 저희 도서관에서 학술 DB, 학위 논문, 전자도서, 도서 여러 가지 유형별로 자료를 링크를 걸어 놨는데요. 저는 이 자료들을 여기에서 검색해서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제물 큐레이션의 첫 번째 있는 학술 DB 문화사회학의 일상생활 사회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유형별로 조금씩 팁을 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쌍따옴표로 한 특정 단어를 넣었더니 지금 과제물 큐레이션 첫 번째 참고 자료로 업로드 되었던 박지한님의 문화사회학과 일상사회학이 나왔습니다. 이 자료를 선택하시고 내서재 남기를 하시면 되시는데요. 저는 기존에 책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간과 사회 A에다가 담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쌍따옴표를 통한 좀 두 개의 단어 구라든지 아니면 특정 단어들을 특정 지어서 검색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제 과제물 큐레이션 B에 있는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는 유형 제한 검색을 해서 제가 좀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서 제가 한국 한 칸 띄고 시민사회로 넣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리스는 스페이스바를 넣은 이 빈칸을 AND 조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 검색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방금 보시면 제가 한국하고 빈칸하고 시민사회로 넣었던 게 지금 AND로 연결이 된다는 점, 오른쪽에 보시면 이걸 기본값으로 하고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한국 시민사회라고 넣고 엔터를 쳤을 때 나온 자료들 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가 발행년이 있을 경우 왼편에 보시면 유형별 보기에 각 자료들을 학술 지명이나 저자명 그리고 발행 연도로 구분해서 놓았습니다.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가 2004년 자료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기에 체크를 하시고 검색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첫 번째 김선미님의 학술지 논문을 찾을 수 있고요. 이걸 체크박스에 체크하시고 내서재 남기에 인간과 사회 B에다 담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유형 C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검색을 해볼 텐데요. 이번엔 결간의 재검색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형 C에 맞춰서 내용을 살펴보고 한일 관계 그리고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아베와의 문제를 좀 살펴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면 추천 자료로 첫 번째 올라 있는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 관계 여기에 접근하는 방법을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를 놓고 검색을 하고요. 여기에 4005건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결간의 재검색을 선택하고 여기에 아베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제물 큐레이션에 처음에 언급되어 있는 남상군님의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 관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내서재 담기에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인간과 사회 C에다가 담겠습니다. 이렇게 결간의 재검색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과제물 큐레이션 인간과 사회 C에서 D에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 그 내용과 키워드를 통해서 또 자료를 좀 찾아보겠는데요. 이번에는 상세 검색 그리고 결간의 재검색을 좀 비교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D 유형에서는 이제 제가 지금 가져올 만한 키워드가 자민족 중심주의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추천 자료로 여러 가지 나온 것 중에 제가 키워드 소비를 끌어 가져와서 검색을 좀 해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에서 보시면 이제 보통 그 고급 검색이라고 보여지는 상세 검색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내용을 전체로 놓고 자민족 중심주의를 넣고 AND 조합한 다음에 다시 전체 소비 이렇게 검색을 실행하게 되면 과제물 큐레이션에서 유형 D에서 추천 자료로 1번으로 다루고 있는 전영란님의 소비자 불매운동의 대안이라는 학술지 논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상세 검색에서 AND 조합은요. 사실상 결간의 재검색하고 동일한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상세 검색이 아닌 결간의 재검색을 통한 동일한 결과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민족 중심주의로 하신 다음에 결간의 재검색을 통해 소비라고 제안을 걸면 동일하게 전현한님의 건을 첫 번째 첫머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찾은 자료를 내서재 담기에서 인간과 사회 D 책장에 제가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담았고요. 이렇게 담은 자료들을 내서재 위에 상단의 세 번째 아이콘 통해서 들어가신 화면에서 왼편에 내서재 아래 내 책장을 통해서 접근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인간과 사회 A, B, C, D에 제가 이미 자료를 담아놨습니다. 이거는 과제물 큐레이션에서 추천 자료로 담아놓은 자료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한 가지 인간과 사회 A를 예로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존에 담았던 과제물 큐레이션에서 이 자료가 이 과제물의 참고 자료입니다 라고 했던 추천됐던 자료들을 리스트한 거를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 자료들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뭐 전체면 전체 한두 개를 빼고라면 그 한두 개를 빼시고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요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내보내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고요. 일단은 가장 쉬운 이용 방법으로 제가 일단 추천드리고 싶은 건 텍스트 아니면 엑셀 쪽을 소개를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상세 정보로 옵션을 바꾸신 다음에 MLA로 하시면 좀 유사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내보내기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아는 메모장 형식의 텍스트가 뜨고요. 여기를 통해서 내가 참고 문헌에 반영할
내가 지금까지 참고하려고 모아놓은 자료들의 참고 자료들을 일정한 참고 문헌 형식에 맞는 형태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기재하시거나 기억하려고 했던 부분에 수고를 더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팁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서재 기능의 편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내서재 책장 만들기는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내서재에서 새 책장 만들기 누르시고요. 원하시는 책장명 넣으시고 카테고리를 필수적으로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넣으시고 필수값 공개, 비공개만 선택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 제가 이렇게 모아놓은 걸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공개 책장이라는 걸 통해서 다른 분들이 분야별로, 키워드별로 모아놓은 자료들을 관심 있는 키워드에 접근하셔서 그 자료 모아놓은 걸, 수집해놓은 걸 한꺼번에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팁으로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검색한 자료들을 이제 저희 도서관이나 아니면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프라인, 온라인 자료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순서별로 소개를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페이퍼 자료 책을 빌리시고 원하신다면 도서대출 반납 규정에 따라서 빌리시면 되십니다. 지금 학부생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5책, 12일, 2책 이렇게 하시면 되시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과제밀 기간에는 과제물 참고 자료는 다르게 적용이 되십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 및 과제물 시험 기간 중에는 책수 기간이 조정됩니다 라는 내용이 있죠. 그거에 따라서 이용을 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이건 일반적인 경우에 5권 12일이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무인 반납기 이용해서 반납이 가능하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중간 및 과제물 시험 기간 중에는 대출 책수와 기간이 조정되어 다음과 같이 3책, 1인당 대출 기간 3일 동안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이거는 두 권 이상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뭐 3권 정도, 3권 이상의 자료들이 됐을 때 한 권은 반드시 비치용으로 대출 불가 처리하고 나머지 2권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대출해 드리는 거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앙도서관에서 적용되는 기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각 지역 대학의 내용들은 지역 대학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서 연장 예약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지만 아래 하단을 보시면 과제물 작성 기간,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연장 예약 재대출이 불가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 대출 도서를 연장할 경우에는 마이라이브러리라는 곳에 들어오셔서 체크박스에 체크하시고 셀프로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네, 이거는 대출하시자마자 바로 되시는 건 아니시고요. 대출 기할 한 3일 정도를 앞두고 알림을 받으셨을 때 그때 연장 처리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를 이용하실 때 워낙 방송대 분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중앙도서관에 직접 못 오실 경우들이 있으십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대출 문헌 복사 신청 서비스가 있는데요. 과제물 작성 기간 중에는 복사 서비스만 가능하니까 이 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이용하실 때 기본적으로 비용이 좀 수반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신청자분께서 부담을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러한 서비스를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그 화면을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학습 지원의 학습자료 지원 하단에 대출 문헌 복사 신청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곳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시다는 거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하신 경우에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이 나오실 때 그 부분은 부담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자료를 어디로 보내드려야 될지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고요.
그 내용은 이 해당 항목으로 내려오시면 공지글을 통해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이런 대출 문헌 복사 신청 서비스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자료에 내가 어디서부터 어떤 부분까지 필요한지를 어떻게 아느냐 궁금해 하실 수 있으신데요. 그 내용은 다음을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자료를 검색하시고 책 이름을 클릭하시면 나오는 상세 정보에서 목차가 있는 경우가 있을 때 그 목차를 통해 내가 필요한 부분, 복사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고 자료에 이게 내가 필요한 자료인지 간략적인 내용 파악이 가능하십니다. 그런 목차 서비스를 통해 확인된 부분을 복사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자료를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용하기 더 편리한 온라인 자료의 이용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료 검색을 통해서 전자도서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자도서는 페이퍼 자료와 별도로 저희가 추가 이제 권수나 추가 기한이 설정이 되니까 그 점 유의하셔서 국내 전자도서 통합 검색 사이트 가기를 통해 이용하시면 되십니다. 근데 이것도 그 페이퍼 자료와 마찬가지로 과제물 기간 동안은 또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5권 5일 동안 대출이 가능하시고요. 연장도 일에 가능하시지만 과제물 기간이 되었을 때는 전자도서도 책수와 기간 조정이 돼서 3책 3일 동안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과제물 시험 기간 중에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학우님들도 동일하게 원하시는 자료가 모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의하셔서 이용을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 전자도서를 이용하게 되셨을 때는 다음과 같은 화면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신데요. 오른쪽 상단을 보시고 로그인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내 서재를 통해서 책을 대출하셔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일단 검색하신 다음에 대출 상세 정보를 통해 대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내 서재 아래 대출 중인 도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에서 책 읽기 버튼을 누르시면 그때부터 책을 읽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전자도서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그 이용하실 때 불편한 점이 한 가지가 있으십니다. 그게 바로 뷰어를 다운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저희가 여러 공급사의 전자도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공급사별로 다른 뷰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자책을 보시기 위해서는 단 한 번씩은 뷰어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그 PC 환경을 맞출 수 있다는 점 이해하시고요. 그래도 단 한 번만 그 컴퓨터 환경에서 갖춰주시면 더 이상 추가 뷰어 다운은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뷰어를 미리 다운 받으실 필요 없이 자료를 이용하시기 책 읽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설치 버튼이 뜨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자도서를 이용하시고 난 다음에 아마 과제물 기간 중 가장 많이 이용하시게 될 학술지 논문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은 국내학술 DB, 국외학술 DB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시고 그 DB에 접근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편에 바로가기를 이용하셔도 되시고요. 상단의 자료 검색을 통한 국내학술 DB로 접근하셔도 되십니다. 데이터베이스란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의 이제 성격을 가진 학술 자료들을 모아놓은 자료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보통은 국내 학술 DB, 국외 학술 DB 중에서 국내 학술 DB 위주로 이용을 하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키스하고 DBPR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키스와 DBPR을 통해 많이 자료를 이용하시게 되는데 이 학술 DB에서 직접 들어가셔서 검색하셔도 되시고요. 방금 전에 제가 안내드렸던 리스를 통해서 이 키스와 DBPR 그 외에 모든 국내 학술 DB 링크를 따라 이용이 가능하시니까요. 리스를 통해
활용하시는 부분도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 학술 DB 중에 가장 대표적인 키스를 예시로 들어서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이 자료 검색 아래 국내 학술 DB를 통해 키스에 접근하실 수 있으십니다. 방금 전 화면에 키스를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창이 뜨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왼편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뜨신 거를 확인하셔야 되십니다. 이게 학예 접속이 잘 이루어졌다는 얘기고요. 이 검색창에 키워드를 넣으시고 돋보기 모양의 검색 시행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검색 결과 값이 나오고 왼편의 분야를 통해 발행 연도 이런 제한자 검색을 통해 결과를 좁혀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PDF 보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음과 같이 원문 파일, 풀텍스트 파일을 보실 수 있으시고 여기를 통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파일 저장, 출력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우리 대학이 갖고 있는 자료를 잘 이용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마침 필요로 하는 자료가 우리 대학에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미소장 자료에 접근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대학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서 구입하기를 요청하시면 되십니다. 대신 이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시니까 과제물 기간 중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 방법을 좀 추천해 드리진 않고요. 두 번째, 리스, 상호대체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리스를 통해 다른 대학에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대신 비용이 조금 발생하게 되니까 그 부분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는 내 집 근처에 다른 대학이 있을 경우에 협조 의뢰서를 발급받으셔서 집 근처에 있는 대학을 방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그 대학 학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는 제한적인 부분은 있으십니다. 희망도서 신청은 다음과 같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시기 때문에 조금 신속히 필요하신 경우보다는 계속적으로 향후에 지속적으로 필요하신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신청하시면 좋을 서비스입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시고요. 온라인 신청이 안 되실 경우 없는 자료인 경우엔 직접 입력을 신청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고입 희망 도서 대출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기간이 걸리시기 때문에 신청하시고 조금 더 빨리 보시고 싶으시면 아래 우선 정리 요청 서비스를 통해 조금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희망도서 신청은 내가 한 이후에는 마이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희망도서 신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대출 우선권 3일이 부여되시니까요. 이게 자료실에 왔을 때 그 자료실 도착한 뒤에 3일 동안은 본인이 먼저 대출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용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를 통해서 상호대차하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 리스에 접근하시고 리스에 방송통신대 직접 접속을 통해 원문을 보시거나 해외 DB 통합 검색을 통해 해외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용도 가능하십니다. 근데 보통 저희 방송대에 있는 자료들은 미구독 대학의 자료들이기 때문에 해외 DB 통합 검색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후 4시, 그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그 부분 기억하시고 이용하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스를 통해서 원문 보기를 하는 자료들을 이용하시다가 없는 자료를 발견하셨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리스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소속기간 이용자로 가입하신 다음에 후불결제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상호대차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사와 대출 두 가지 이용 가능하시고요. 거기에 따른 배송 비용을 또는 복사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십니다. 회원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인터넷 사이트를 가입해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방금과 같이 저희 기간으로 로그인되어 있는 걸 로그아웃 하시고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셔서 회원가입 절차를 밟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상호대차 방법을 살펴보면요. 복사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팝업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후불 그리고 비용 부분, 시간 부분을 확인하신 다음에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소장처 중에 무료로 뜨는 외국 학술지 지원센터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곳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십니다. 복사 신청을 하실 때는 순위를 지정하실 수 있는데요. 무료 기간을 1순위로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리스 이용하실 때 한 가지 유의하실 게 있습니다. 집으로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소속 도서관으로 배송되는 점 유의하시고요. 후불로 결제된다는 점, 도서관에 저희 방송대 도서관에 그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 학술지 지원센터 무료라는 얘기 들었고 좋다는 얘기는 알겠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정부 지원을 받아서 특정 대학에서 특정 분야의 학술지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 정부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학술 연구자, 그 연구자들이 신청한 무료 복사권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학술지 지원센터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팁을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제공처 순위를 1순위로 외국 학술지 지원센터를 선정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미소장자로 이용하는 세 가지 방법 중 마지막으로 소개드렸던 타 도서관 이용 협조 의뢰서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서로 간의 협조사항으로 상호 협력을 하기 위해 방문 전 의뢰서를 출력해서 학생증을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그 대학에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드리는 거고요. 그 대학 학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열람만 저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도서관 이용 협조 의뢰서는 다음과 같이 화면을 통해 셀프로 출력하실 수 있으시고요. 따로 승인이나 복잡한 절차가 없으시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는 다 제공을 해드렸고요. 참고로 몇 가지 더 내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방송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도서관 이용자 교육 일로 들어오셔서 아마 여기에서 신청을 하셨을 텐데요. 여기 왼쪽으로 보시면 교육자료 게시판이 있고 그 안에 저희가 기존에 도서관 이용자 교육을 들으면서 필요로 하셨던 강의 자료들이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당 PDF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 교육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복습이나 예습을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 자료를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대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오시면 시험 성적 공지사항을 통해 2019 1학기 우수 과제물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학기에 다른 학우님들이 잘 쓴 글 보시고 이런 점을 참고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 내용 한번 다운받아서 다른 학우님들의 PDF 자료들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점은 지금 보시는 이 화면창에 여기 질문하기를 통해서 질문을 하셔도 되시고요. 도서관 이용자 교육에 오시면 여기 신청 문의에 나와 있는 저희 방송대 대표 메일을 통해서도 질의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보시면 여기 교육 후기에 보시면 저희 도서관 이용자 교육을 DB 이용 교육이든 과제물 정보 활용 교육이든 여러 가지 교육을 들으실 때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공지글에 그 설문조사 내용이 있고요. 한 3분 정도만 시간을 내주시면 이 설문조사 작성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에 담고 싶은 의견 있으시면 담아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대 도서관에서는 오늘과 같은 온라인 교육 및 여러 오프라인 교육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제물 정보 활용 교육, DB 교육, 다양한 내용의 교육이 있으니까 앞으로 방송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도서관 이용자 교육 메뉴를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꼭 오늘 이 강의 아니어도 여러 가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서 이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